입시 최고소 라이브 특강 경이로운 수학 학습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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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수능 수학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은진이고요. 이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력자를 갖다 붙이고 네. 이열치열 남철입니다. 네. 우!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2022 대수능 특히 수학 네. 우리 변화가 상당히 많죠. 정말 많죠. 네. 그래서 고민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특히 뭐 선택 과목 이기만 해도 엄청. 네, 근데 오늘 지금 75분이란 말이죠. 네, 75분도 짧죠. 750분도 이제. 네? 그건 선생님 혼자 하시는 걸로. 아마 정말 네네.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2 대수능 수학 그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 또 디테일하게 네. 공통 과목 수원 수트 학습법 이런 것도 준비하셨다고. 네, 제가 이제 스타트로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드리고, 물론 이제 그 앞에 여러분 입시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는 좀 해드리되, 공통 과목을 얘기해드리면 선생님이 네, 제가 선택 이제 과목을 선택 과목 맡아서 또 얘기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자체가 우리 어디 나온다 그랬죠? IPTV. 네, IPTV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너튜브, 너튜브. 네, 너튜브나 뭐 그린 TV, 네, 뭐 예, 초록창. 네, 초록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 가능해요? 네, EBSI를 통해서. 네. 혹시 좋네요.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보고 싶어요. 네, 다시 볼 수 있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또 제가 올리는 자료 다 해서 자료실에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같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첫 번째 우리 공통 과목 이야기 먼저 시작.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자, 요 PPT 내용은요, 전부 다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자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이 치르게 되는 그날, 수능은 언젠가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언제? 요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보는데 조금 속도가 늦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겐 정말 제일 중요한 날이죠. 이날 보게 되는 이 2022학년도 대수능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학 영역이 바뀌고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작년 5월에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어요. 한번 다 보셨나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바뀌는데 그걸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요 자료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선생님이 같이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 중에서 여러분이 택 2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22문항이고 74점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리고 선택 과목은 8문항이고 이제 26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항별로 선택 과목이랑 선택형이랑 단답형을 정리해 둔 이유는요. 자,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가 점점 한 세트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 점점 올라가죠, 난이도가. 그러다가 단답형에 가면 우리 지금 푸는 것처럼 똑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가서 또 어려워지죠. 요런 한 세트를 푼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가면 우리는 부담이 돼요. 8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8문제를 또 푸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 과목에서 다시 쉬운 문제부터 다시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요. 맞아요. 롤러코스터.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동안 롤러코스터를 지금은 한 번만 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그걸 2번 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트를 가지고 온전하게 시험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올려드리는 자료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희연이가 확통이 들어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남치현 선생님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들으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확통이 너무 어려워하나 봐요. 확통은 저도 어렵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잠깐 진행해 보면요.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통 과목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2번이 가장 최고난도라고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대극소 그래프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고난도 문항으로 21번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번은 객관식이었는데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또 고난도로 볼 수 있는 문항이 나왔는데요. 요게 아마 난이도로 따지면 22번, 21번, 15번 순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은 30번 정도가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공통 과목의 난이도보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고난도 문항이 좀 다소 수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세트였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남치열 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 네, 네,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 변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생들을 이 세트를 가지고 변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통 과목에서 변별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습니다. Nothing.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분이 공통 문항이 변별력 있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게 제가 결과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원 수투가요. 22문항이고 문항수가 많고 또 배점도 74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려운 문항이 여기서 집중해서 많이 어렵게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과와 이과 같이 보는 재미있는 수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문과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선택 과목이 소홀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선택 과목도 당연히 열심히 챙겨두셔야 되고 네, 질의 응답 시간 있습니다. 제가 얼른 진행을 해서 시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준이야. 결론은 열공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올해 모의평가, 학력평가 언제 시험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시험입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다 같이 시험을 전 범위를 보게 되는 건 사실은 9월에 가서야 전체를 시험을 보게 되죠. 평가원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건 6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월은 약간 제한적이죠. 전체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보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6월 모평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6월 모평, 9월 모평 전까지는 맞아요. 그때가 되어야 범위가 다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 얘기는 전 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을 그래도 맞춰야 되는구나. 그런 감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3월에 여러분 3월 25일에 학평 보는 거 아시죠? 최대한 날짜가 3월 말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치만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내가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 이런 걸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그럼 거기 네. 6월 모평에 네. 그 12 미적하고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요거 이거 아이들 어려우시죠?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보는 친구들도 이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교육과정 상에서 이게 지금 6월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범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성취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네, 12 확통 0207은요. 확률 범위 끝까지예요. 곱셈 정리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미적은요. 2-14 있죠? 요거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함수의 미분이 중간에서 끊겨요. 미분법이. 그리고 마지막에 기하 02-05는요.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평면 벡터 끝까지. 됐나요?
치열쌤, 예리한 치열쌤. 아마 그게 이제 단원을 네. 끄는 거를 네.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바꿔서 단원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다른 자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런 걸 그대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걸 해석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딱 알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 홈스인데요, 선생님. 코난도 보이는데, 코난. 네, 네. 홈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또 시기별 학습법 그리고 입시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 4, 5월을 제가 상반기로 봤고요. 네, 그리고 6, 7, 8월을 학습의 중반기로 봤습니다. 그리고 9, 10, 11월을 여러분의 학습의 마지막 하반기 마무리 단계로 봤습니다. 네, 그 나눈 기준은요, 6모, 9모를 기준으로 나눈 걸로 얼추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보시면요, 주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혹은 주요 시험이나 입시에 관련된 일정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3월 학평, 4월 학평 이렇게 시험 외에도 4월에는 여러분이 어떤 전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논술 전형으로 가게 되면 모의 논술이 보통 4월에 시작을 해요. 모의 논술 같은 걸 참여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정보도 좀 알고 계시면 그렇죠.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5월에 1차 집필평가, 학종을 준비하거나 교과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 4, 5월에는요, 마지막,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의 차이점은 지금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월에 하는 이 1차 집필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반기에는요,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자신의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의 활동을 또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공부는요, 이제 상반기엔 거의 개념 정리를 완성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하는 교재가 바로 수능 특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개념과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교재이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 강의다 혹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에 맞게 레벨 1, 2, 3로 나누어져서 문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쭉 풀어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수능 특강과 여기 수능 완성 보이시죠? 두 가지 교재를 얘기한 건 이 두 가지가 수능에 연계되는 연계 교재인 건 아시죠? 남채원 선생님 혹시 저거 수특의 기초기본 발전 차이점 좀 알려달라는데 우리 이쯤에서 그 얘기 한번 해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기초 연습 레벨 1, 네. 그리고 기본 연습 레벨 2, 발전 연습 레벨 3 난이도 순으로.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아마 저게 강좌에서 이제 수능 특강 앞에 기초 기본 발전이 붙어 있는 게 뭐냐 그 얘기인 것 그런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근데 아마 이제 기초는요, 확실히 내가 좀 기초가 많이 없고 개념 정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보기가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은 좀 무난하게 본다라는 개념이고, 발전은 조금 더 레벨 3까지 어려운 내용까지 다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강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발전 강의를 설명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기출까지도 좀 볼 수 있고 연계 교재도 풀 수 있고 그리고 개념도 볼 수 있는 좀 종합형 강의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친구들을 위한, 좀 더 공부 욕심을 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로 저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서 그 기초 기본 발전에 좀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공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아까 부연 더 해주실래요? 만회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 기본 발전이 레벨 1, 2, 3가 아닌데 그 강좌에서 강좌 정보를 보시면요, 그 기초가 물론 이제 제가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선생님들 강좌 정보를 보시면 그 대부분 예제, 유제 그리고 앞에 그 개념 설명 위주로, 그리고 그 강의 시간이 짧아요. 맞아요. 기초는 강의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네. 30분짜리로 아마 맞아요. 그렇게 강의 수도 40강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짧게 임팩트 있게 앞부분에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이나 이제 발전, 이제 기본 같은 경우는 전문항 풀이가 아마 큰 틀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 안에서 뭐 그 전체를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전은 이제 조금 더 고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이제 좀 고득점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또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발전에서는 기출까지 다뤄주는데 기출은 기본에서는 안 하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강좌에 기획할 때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좌는 OT를 들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선생님이 하는 과목이 미적분이랑 확통인데 선생님은 기획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고난도까지 혹은 만점을 목표로 하지만 설명 자체는 어렵게 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발전이라는 강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네, 종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중반기에는요, 문제풀이 위주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요 계획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텐데 6월에는요, 경찰대나 사관학교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원서 접수 시작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중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시고 개념에서 좀 구멍이 있으면 좀 메꿔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보통 수능 완성이 6월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은 보통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또 공부를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수능 특강이나 개념을 또 같이 들고 가시고 기출은 계속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특의 수학, 가형, 나형은요. 이렇게 묶은 강의는 폐지라기보다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개인마다 선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강의는 지금은 기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반기 얘기 보시면요. 9월, 10월, 11월에 이제 9월 모평 정말 중요한 시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시작하게 되고요. 원서 접수를. 그리고 10월, 11월이 되면서 대망의 수능까지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면접은요. 보통 9월, 10월, 11월에 이제 10월부터 좀 분산돼서 수능 이후까지 계속 연결되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모가 9월 첫날이죠. 맞습니다. 어제 피디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요일이 아니네요. 예, 이건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트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수학 1과 수학 2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좀 제가 분석해 드리고 앞으로의 출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뭐가 중요할까 이런 걸 간단하게 조금 이제 저랑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실로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저는 간략한 설명만 할 거고요. 여러분은 한번 보시면서 그냥 참고만 제가 중요한 내용만 짚어보려고요. 네. 자, 우선은요, 수원은요,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원은 전체적으로 2021년 대수능이랑 21학년 대수능이랑 2022학년도 예시문항 두 개만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해드리면 각 단원마다 가형 1번으로 나왔고 2점짜리였다. 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시문항 마찬가지죠. 1번 이때는 가형 나형이 없으니까 1번에 2점 문항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21학년도 대수능에서 수학원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주제, 꼭 나오는 주제, 꼭 출제가 되었지만 고난도가 완전 최고난도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풀만하다. 풀만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할만한데 요 정도 느낌으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최고난도로 꼽히는 21번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두 문항이 다 20번 문항보다 수월했어요. 20번이 미적분이었거든요. 그러면 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도 그럴 것이냐? 아니죠. 22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 1과 수 2에서 여러분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문항에서 여기서는 예시문항의 21번은 이 21학년도 대수능에 비해서는 좀 삼각함수 부분 좀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2학년도에는 수원도 좀 고난도에 대비를 해야겠다. 물론 중요한 주제는 계속 중요하지만요.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비슷하게 나온 건 보이시죠?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단원별로 좀 맞아 삼각함수가 좀 발목을 잡죠. 네,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이냐라는 것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수원의 가장 큰 흐름은요. 함수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함수를 바라보는 눈.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함수에 대한 그런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건데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런 그래프 전반에 대한 성질을 묻는다거나 혹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미적분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삼각함수 부분은요. 요게 좀 중요한데요. 1번 보시면 새로 도입되는 삼각함수 활용이 뭐지, 얘들아? 아, 여러분은 새로 도입된다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요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 맞아요. 선생님 뭘까요? 그렇죠.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 맞아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 중고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희연이. 네, 이 부분 중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고 염두에 두고 좀 집중적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문항으로 여러 가지 삼각함수에 관한 뭐 이제 정의를 이용한 건 나올 수 있고요. 역시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연결지어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1, 2 코사인 법칙 이제는 뭐 없는 거죠. 네, 그냥 제 코사인 법칙이라고만 하면 돼요. 1 코사인 법칙은 잘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수열 단원 같은 경우는 기존 기출문제랑 비슷한 기조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본 공식에 충실한 문제 출제는 되는데요. 여기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체감 난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단원이 아닐까 싶어요. 낯선 수열의 규칙성을 찾아가는 주제는 지금도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중요한 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빈칸 추론도 어려웠어요. 맞아요. 예시문항에 있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도 맞춰볼게요. 요것도 여러분 이제 해석하실 수 있죠. 비슷하게 각 단원별로 문항수 나온 것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특히 여기 고난도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요. 미분에서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 부분에서 2021학년도 대수능에 30번 고난도, 최고난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 나형 20번으로 최고난도로 나왔거든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2 내년에 어렵게 낼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예고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었어요. 네, 수학이 원래 무섭게 생겼대요. 수학이 생긴 게 있나요? 너무 웃기네요. 그죠?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부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네요. 남철 선생님 우리 도와줘야 돼요. 애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열심히. 예. 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함께 해야 될 것 같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학습법에 대해서 그럼요. 준비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들어와서 이 보는 것 자체가 시작은 벌써 이제 너무 긍정적이죠. 그렇죠. 네.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얘기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내년에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얘기해주고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21번보다 나형 20번이 체감 난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레이하여 22학년 예시 문항도 22번이 최고난도 문항이었는데요. 그게 미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2는요. 기존의 가형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공계열 친구들까지도 같이 넣고 변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예년 나형의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 난도가 더 높게 출제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학2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여전히 또 여기 또 전반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은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서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뭐 함수의 극한과 연속해서 세 번째 잠깐 보시면 함수의 극한을 도형에 활용해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에서는 또 적분에서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원들이에요. 특히 최고난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두 단원은요. 개념 간에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고 좀 전반적으로 공부를 구조화시켜서 해주셔야 고난도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싶다면 좀 공부를 심도 있게 좀, 예, 맞아요. 유기적 연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말로 이제 스토리를 지어서 여러분이 좀 설명도 해보고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희연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미적분 쉽게 공부하는 방법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수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내용의 미분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돼요. 서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 이론들을 떠올리면서 그래프 직접 그려보면서 극대극소의 개념에서 끝까지 가는 그런 증가, 감소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연결지어서 말로 설명하면서 그래프로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직접 써가면서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좀 구조화시켜서.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가 눈에 떠오르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래프를 설정하면 사실 문제는 끝이거든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학 2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직 남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남초연 선생님하고 좀 네. 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학생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뭔가 막 푹 빠져들어가지고 강의 정말 잘하신다. 말씀을 어쩜 이렇게 침착하게 예쁘게 잘하시는지 감동받았습니다. 맞아요. 최신 사탕 짝짝짝짝. 네. 네. 자, 일단 보니까 네. 수학 1, 수학 2가 공통 과목이니까 네.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별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근데 이제 공부하셔야죠. 보면 네. 수학 1, 수학 2 이제 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잖아요. 네네. 기출형 문제가 우리 수학 1은 이제 가형 예전에 이제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원수투의 내용들이 네. 그 수원수투 내용들이 그 전에는 이제 나형에 주로 있었단 말이죠. 맞죠. 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기출을 공부할 때 이거 나형 몇 번이었는데 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부분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죠? 고민되죠. 기존의 나형 기출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투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또 미적분하고 또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그럼요. 정말 그죠? 꽃이죠, 꽃.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학생들이 어렵기도 제일 하고요. 어려워하는 네, 부분이죠. 맞죠. 네. 종합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 사고력을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이제 선생님이 네. 해주실 차례이시죠? 네. 아마 지금 이제 수원수투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네. 정말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네.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 네. 저도 고민돼요. 다시 시험 보면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 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네, 제가 선생님이 나가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가져가시죠. 네. 네. 자, 우리 수능 선택 과목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신 것처럼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우선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일단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정 그리고 그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통합교육과정이잖아요. 원래 나누는 거를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능에서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선생님 그럼 저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그 전공, 계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꼭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느냐? 그게 답은 아니에요. 최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인문사회 계열이 꼭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는 건 편견이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기하 과목도 사실 이렇게 다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따가 또 우리 질문 받는 시간 우리 있잖아요. 또 너무 그렇죠? 앞서갔습니다.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마지막에 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네. 다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인문사회 계열을 가겠다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부분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너 미적분 할래? 기하 할래?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선택을 해. 이런 선택권을 줬다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입니까? 기하입니까? 이 부분 이제 이 다음 시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 범위 안에서 나는 확률과 통계를 시험 봤을 때 100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미적분을 100점 맞을 거냐? 기하를 100점 맞을 거냐? 나는 그 어떤 과목, 어떤 특징에 의해서 나 뭘 제일 잘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
나 이거 하면 괜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네 맞습니다. 최신사탕님 26점 맞을 수 있는 과목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목 특징이 맞아요. 여러분 수원 수투하고 미적분은 예,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미적분 학습량이 많아요. 나머지 두 과목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매우 적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확률과통계 기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아요? 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내 상황에 따라 그게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예,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미적분입니까? 기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왼쪽이 미적분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기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적분은 수원 수투를 배워야 공부 가능한 과목이에요. 수학 원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을 재료로. 그리고 예, 우리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을 예, 우리 요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학 원을 재료로 예, 수학 2의 요리법을 이용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과목이 미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1, 수학 2를 정말 잘해. 나는 이거 100점 맞을 수 있겠어.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난 수학 1, 수학 2가 그렇게 강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형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보조선을 긋고 다양한 생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래에 한번 보세요. 또 미적분은요 장점이 보통은 고교 내신 준비하고 병행이 가능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선생님 네. 최윤희 선생님 학교는 어때요? 저희는 3학년 때 개설돼 있어요. 미적분이? 네네. 기하는요? 저희는 기하도 3학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저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요.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신하고 충분히 이제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미적분이 있어요. 근데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내신 등급 산출하지 않습니다. 최윤희 선생님 혹시 네. 선생님은 기하 일주일에 학교에 몇 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나요? 2시간이요. 네, 2시간. 좀 적어요. 부족해요. 적죠. 저는 보통은 이제 3학년 때는 한 학기의 진도를 끝내주고 싶어 해요. 선생님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볼 수 있고 2학기 때 문제풀이를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작년은 수능 과목은 아니긴 했지만 저는 1학기 때 끝내주고 싶어서 1학기 때 한번 달려봤는데요. 버겁더라고요. 2시간은 좀 버거워요. 지금 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2시간이거든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아무래도 수업 시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수능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확실하게 거기서 다 대비가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학습량만 비교했을 때는 미적분이 당연히 많고요. 기하는 적어요. 그것만 갖고도 또 판단할 기준은 아닌 거야. 선생님 도대체 그럼 어떤 거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 말고 본인의 소질을 잘 보세요. 이 아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복잡한 수식을 잘 다루고 방정식,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한 노력형. 예. 선생님 성실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친구는 그럼 기하입니까? 꼭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뭔가 복잡한 계산 즐길 줄 알고 끈기 있게 뭔가 계산의 답을 도출해낼 줄 아는 학생. 그런 친구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강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공식을 암기하거나 복잡한 계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도형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어떤 직관적인 사고에 강점이 있는 센스 있는 학생이라고 썼죠, 제가. 네. 노력형과 센스형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난 어디에 맞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기 네. 확통하면 자연계열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지우 학생. 네네. 네, 그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확률과 통계를 했다고 해서 뭐 자연계열을 진학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이거는 대학마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나 대부분은 대부분의 대학이 맞습니다. 자연계열은 기하나 미적분 중에 선택하라고 그렇죠. 일단 작년에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자세한 이제 내용은 아마 4월에 그렇죠. 올해 4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또 발표는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 소재 이제 주요 뭐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로 지정이 돼 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하고 원하는 대학을 잘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어떤 과목을 해야 되지? 그걸 먼저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미적분 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과목을 하나하나 일단 좀 살펴보고요. 자세하게 선생님 그럼 확통입니까? 미적분입니까? 기하입니까? 지금 막 댓글들만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요. 이거 먼저 선생님이 세 과목 쫙 빠르게 설명하고요. 제가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이제 최은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과 또 실시간 질문 받을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뒤에가 더 중요해요. 앞에 일단은 쭉 한번 또 준비한 자료들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확률과 통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하고 예시 문항인데요. 수능 같은 경우 이제 가형, 나형이 쭉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제된 부분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예시 문항에 대해서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요. 물론 예시 문항처럼 수능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예시 문항은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수능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런 얘기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 문항 번호에는 이게 나와. 이건 이제 오해죠. 다만 큰 틀의 출제 경향엔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29번을 먼저 좀 예로 볼게요. 29번이요. 중복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나형 있을 때도 보통 29번 하면 이제 중복조합, 좀 어려운 확률 같은 게 가장 어려운 문제 이렇듯이 여기서도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형 29번에서도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역시 고난도 소재는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30번 부분을 4점짜리가 추정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추정이 우리가 보통은 신뢰 구간, 이 공식 요것만 이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표본 비율의 분포가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남았잖아요.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좀 이해하면서 또 이제 확률과 함께 우리 연계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암시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요. 가형 29번이면 엄청 어려운 건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만렙 1번. 만렙 1번이 제 제자입니다. 네. 아까 우리 김지원 학생 사실 제가 그 댓글에 답변해주고 싶었는데 남철원 선생님은 수능 특강 뭐 맡으신 거 없어요?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의 미적분 있고요. 발전의 기하가 있습니다. 미적분 기하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김지원 학생. 네. 29번이면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왜 제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냐면 확률과 통계를 내가 선택하겠다. 그럼 기출을 당연히 공부할 텐데 이게 나형이 몇 번이고 4점짜리였어. 이게 4점짜리였네? 그럼 이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러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 과목으로 나형, 가형이 아니고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충분히 다른 과목 간의 난이도라든지 난도 조정을 통해서 분명히 조금 더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딱 지금 좀 중요한 시기에서 딱 단정 짓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이제 30번이라는 것도 있고 29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 나형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작년 가형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가형 29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미적분을 맞춘 친구들도 30번을 맞춘 친구들도 29번을 그렇죠. 틀린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수의 여지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29번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 문제여서 보기에 절대 난도가 높았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체감했을 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수했을 확률이 좀 있어서 확통에선 그걸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이 다음에 제가 할 얘기를 미리 지금 다 말씀. 제가 또 앞서갔나요? 아니. 정말 이게 왜냐면은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거죠. 네네. 최윤희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뒤에 이제 이 얘기들이 지금 여기 다 나오는 문장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선생님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그죠? 일일이 세 보고 또 그런 게 그렇죠. 나한테 잘 맞고 이런 그렇죠. 친구들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인 거죠.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단어별로 멘트 뺏겼대요. 죄송해요, 선생님. 남매 사이랍니다. 남매면은 누님? 이런가요? 저기 지금 글 안 보이시나요? 치열쌤이 오빠죠. 어디를 선생님 지금. 네. 제가 한번 숟가락을 얹어봤지만 이게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빠입니다. 자, 인정을 해야죠. 경우의 수, 확률, 이제 통계 이 단원에 비해서 여러분 쭉 한번 이걸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중복조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의 문제를 보면 중복조합이 항상 그 확률과 통계에서 최고 난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소재라는 거. 이 부분 깊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고난도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신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확률에 대한 얘기들 좀 얘기가 좀 기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요 3번이에요. 확률의 기본은 경우의 수를 잘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통해서 물론 답을 도출해 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보와 문제에서 조건을 뽑아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경우를 나누어서 내 나름의 규칙대로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어낼 수 있는가, 셀 수 있겠는가. 예, 그런 공부가 필요해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좀 덧붙여도 되나요? 네. 저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작년부터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제라서 사실 작년에 나왔던 모의평가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수능 특강 혹시 미리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 3 문제에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부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다행인 건 작년 수능에서는 그렇게 고난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중복조합 단순하게 이용하는 게 나오긴 그렇죠.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언제나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함수의 개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막 제가 원했던 대답을 그냥 어떻게 우리 마치 뭐 짜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짠 거 아닌가요? 아닌데.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셔갖고 든든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염두에 갖고 여러분 이제 경우의 수하고 어차피 확률은 같은 선상에서 여러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평균을 만든다거나 우리 저 대칭성이라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뭐 수능 특강, 뭐 우리 수능 개념 강의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널리 전형적으로 유형이 정해진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통계도 마찬가지죠. 정형화된 문제, 유형이 결정된 문제 이런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통계 문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연습을 하면 다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번이에요. 모평균의 추정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X바라고 하는 이 표본 평균 있죠. 모평균의 추정이니까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지금 2월 달이니까 이게 수능에 임박하면 이 조바심 때문에 빨리 공식으로만 빨리 풀고 해설지 빨리 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아마 지금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2월, 3월, 특히 이제 2월 달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빨리 진도 나가고 공식 외우고 이런 공부보다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해설지를 열어보지 않는. 내가 직접 일일이 세서라도 맞춰보겠어.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다 내공으로 돌아와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확통 공부할 때는 특히 이게 숫자를 세는 걸 남이 한 걸 보면 진짜 답이 금방 나오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문제가. 그쵸. 예, 근데 그 실마리를 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사실은 확통은 세는 게 일일이 다 써가면서 셀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스킬을 좀 발휘해서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꼭 자기 힘으로 해보셔야 실전에서 내가 정말 좋은 풀이로 트레이닝이 돼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혹시 덧붙이면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꼭 마지막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풀이랑 다른 방법. 그렇죠. 그거 너무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오늘 해설지 안 보려고 막 버티다가라고 이제 친사팀 너무 맞아. 안쓰럽다. 다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근데 진짜 잘했어. 맞아. 네,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이게 선생님 안 풀리는데 하루 종일 그럼 이것만 쳐다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다. 몇 분 정도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역시 앞서 나가는. 네, 근데 이게 꼭 시간으로 얘기한 그런데요. 문제를 최소한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문제를 자꾸 고민하니까 나는 이렇게 손 씻다가 밥 먹다가 이 문제 조건이 뭐였고 이건 어디서 내가 막혔지? 이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고민하면 돼요. 사람이 이제 집중력에 따라 또 다르니까 이걸 또 시간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맞아요. 네. 감탄사 나왔네요. 거기까지 딱 생각하시면 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안 풀려. 머리 아프고 졸리고. 그럴 때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야. 영어 공부를 하거나 국어 공부를 하거나. 맞아요. 네. 다른 공부를 하다가 머리 좀 식히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제 수학을 봤을 때, 뭐 다음날 봐도 되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고난도 문제가 이제 풀리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공을 쌓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공부 방법이
사실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뭐 미적분 기하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이 수능에 임박할수록 그리고 내신 시험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가 다가올수록 못한다는 거죠. 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죠. 이렇게 보내는 시간 1분 1초가 아까워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근데 선생님 이게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쵸.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그 개념이나 이런 부분, 기본기에 대한 연습이 다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아주 유형이 정해진 문제라든가 좀 쉬운 3점짜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양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네.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좀 문제 해결을 좀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 혹은 그런 공부가 된 상태에서 좀 연습하려고 비슷한 문제들을 풀 때 그때 내가 쉽게 답안지를 보지 말고 해설지를 보지 말고 연습하도록 해라. 요게 이제 선생님의 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아요. 또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자,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이제 다음 과목으로 또 쭉 네. 넘어가면서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미적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제 미적분 나왔어. 혜영아 네, 미적 아직 안 미적분입니다. 했어요. 미적분. 네. 자, 미적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특징적인 거 역시 이제 26번 요 3점이랑 14번 4점.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시 문항대로 수능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러한 형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틀을 유지할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급수단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예, 여러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예, 바로 등비급수의 활용이에요. 예, 14번 우리 뭡니까?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도형 문제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예, 그 부분이 26번에 나왔는데 3점짜리였거든요. 예시문항에선. 그 얘기는 이게 막 최고난도처럼 막 어렵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3점짜리가 생각보다 3점짜리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최고 난도가 좀 쉬워지는 대신 3점짜리가 하는 게 몇 문제씩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 예시문항이요. 우리 예시문항 평가원 홈페이지. 그렇죠.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되고요. 네. 저희도 자료실에 요거 끝나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등비급수의 활용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24번, 28번 4점 이거는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쯤 공부해본 친구는 알아요. 항상 전통적으로 이 도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4점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그대로 여전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가장 핫한 부분이 이 30번이에요. 수능에서 30번 4점짜리, 예시문항에 30번 4점짜리. 역시 우리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수학2에서 최은진 선생님이 막 말씀하셨잖아요.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되고 뭐 미분에서 증간표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공부를 해봐야 된다. 역시 그 부분이 미적분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붙이에요. 단, 다루는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수학1, 수학2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적분 같은 경우도 지금 4점짜리, 4점짜리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치환 적분이고 20번 저 부분은 부분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2에서도 적분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다항함수 적분을 배우는데 미적분 고유의 또 적분 방법은 삼각함수 적분해야 되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쉽지 않은 문제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 맞아요. 우리 나스ing 도함수의 활용은 제일 뜨겁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수학원, 수학2, 그다음에 미적분을 내가 전통적으로 선택하겠다. 정말 수학2에서 나 도함수의 활용이 너무 재밌는데? 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자신 있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가장 자신 있어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더 할 말은 없죠. 근데 그렇게 가기에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의 가장 큰 단점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과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적분에서 고경지에 도달하려면 정말 태생이 수학을 너무 잘해가 아닌 이상은 아마도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을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 잘하면 정말 끝이죠, 사실은.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미적분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고행의 길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이제 뭐야? 쉬워진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그 수원수투 노베나 수원수투에 자신이 없으면 미적분 선택이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투에 있는 내용을 초월 함수로,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이제 함수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항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로 바꿔서 그대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제 이론을 적용시키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투가 좀 부족하다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되긴 되지만, 그쵸. 충분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 댓글창에 보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수능 개념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직 시간이 있죠. 아직 안 늦었죠. 네, 이제 2월 1일인데요. 네, 2월 2일. 지금부터라도 쭉 시작하면 충분히 그 선택 과목 한두 과목 정도는 2월 안에 한 달 안에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부분에 쭉 다 써 있거든요. 예, 뭐 등비급수 활용이 중요하다. 뭐 삼각함수의 극할의 활용 여전히 중요하다. 역시 민법 단원에서 종합 사고력을 요구하는 최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미적분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2022 수능 우리 출제 경향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 문장 갖고 뭐 1시간 동안도 우리 뭐 함께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또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역시 자료실에 계속 예, 남아 있으니까 그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기하입니다, 여러분. 예, 기하. 기하는 2021 대수능에 우리 빠졌었죠. 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 대수능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선생님, 2020 대수능인데 문항수가 이렇게 없었나요? 네, 아니에요. 지금 제가 5번도 사실 넣었지만 사실 5번도 빼야 되거든요, 여기. 이 5번이 음함수의 미분이고 9번이 매개변수 미분이에요. 그리고 29번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공간 벡터입니다. 음함수 매개변수 미분은 미적분으로 넘어갔죠. 미적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과거에 이제 기하 벡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문제 빠진 거고, 29번은 우리 공간 벡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 문제가 안 보일 뿐이지 문항이 안 나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서 큰 특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역시 2차 곡선은 이제 뭐 정의로부터 이렇게 또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4점짜리 두 개 보이죠? 19번, 28번 4점. 역시 내적, 벡터는 내적입니다. 내적에서 분명히 변별을 가리는 4점짜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 내적을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식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응용하면 되는 아니고 내적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29번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공간 벡터가 들어가서. 근데 원래 그 주제가 공간 좌표하고요. 정사형의 개념이 항상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기하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하기 또 좋은 소재이고 기출문제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30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시문항 치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다. 수능 개념 쭉 공부해도 이 정도 할만하네? 하면은 우리 뭐 기하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오랜만에 도입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또 수능의 역사를 보면 2007 교육과정인가요? 한참 옛날에는 30번 문제 항상 기하 벡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수능의 스타일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능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옛날처럼 막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준다거나 선택 과목의 특성상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데 자료실에 제가 올려둘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보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 일단 뭐 양희원 학생.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하의 전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뭐 전부라고 하긴 했지만 기본인 거죠.
보조선 그리고 직각삼각형 안에서 뭐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2가 약하면 기하를 하는 것이 어렵나요? 수학2하고 기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기하라는 과목은 고1 수학 이후에 수강할 수 있고 굳이 연관을 짓자면 수학 1에 삼각함수 살짝 정도. 그렇죠. 살짝 사인 코사인 그러나 뭐 정도 크게 많이 크게 그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대단한 별로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정의를 묻는 건 반드시 출제된다. 접선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말고 요 3번 얘기만 딱 할게. 쉬운 문항일지라도 아이디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하 과목의 특징이에요. 예. 기하는 미적분에 비해 계산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5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2-3줄 만에 계산이 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2-3줄의 한 첫 번째 줄에 계산식을 찾아내기 위한 그 과정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 그림과 그 순간적인 상황의 그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 기하입니다. 그래서 아까 확률과 통계할 때 우리 얘기했듯이 그 문제를 좀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도해보고 그게 가장 요구되는 과목이 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즐기는 학생들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돼볼까? 이렇게 돼볼까? 아니 뭐 컴퓨터로 그려본다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하에 분명히 강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 자, 나머지 이야기들 쭉 한번 아까 했던 얘기니까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하이라이트. 꽃이죠. 꽃이죠. 정말 중요하죠. 대한, 조언. 네. 자, 우리 아마 제가 어제 이 부분을 국어 라이브도 한 걸 봤습니다. 그 선생님, 남궁민 선생님, 훌륭하신 남궁민 선생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거 봤는데요. 여기 앞에 이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점수가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합산 점수로 나오는데 공통 과목이 74% 그리고 선택 과목이 26%잖아요. 그럼 수학원, 수학2 공통 과목에서 여러분 점수를 가지고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죠. 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뭐 수학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표준화를 해서 뭔가 점수를 매긴 다음에 74, 그러니까 0.74를 곱합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 미적분, 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역시 표준화해서 0.26을 곱해서 이제 더하면 끝나는 건데 74%, 26%. 문제는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 조정이라고 딱 보이죠? 저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야. 선생님 확률과 통계하는 게 유리해요? 미적분하는 게 유리해요? 기하하는 게 유리해요? 응? 그러면 어떤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그 공통 과목 점수를 반영해서 뭔가 조정을 해서 그걸 선택 과목 점수로 매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시면요.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최대한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쉬운 과목으로 다 넘어갔어. 그럼 쉬운 과목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 그런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어제 국어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거 마지막. 요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보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남궁민 선생님께서. 그래서 되게 설명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어떤 공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 영역 밖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그랬죠. 저거는 반드시 우리 친인 선생님과 제가 우리 수학이니까. 그렇죠. 뭐 디테일하게 어렵게는 설명 안 드리더라도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요. X 뭐 바가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그거야. 확률과 통계 1반, 2반 미적분, 3반 기하. 반이 딱 3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의 수원, 수특 공통 과목 점수는 그냥 다 OMR 다 걷어갖고 막 점수 매기고 표준화해갖고 반영을 해. 근데 문제는 각각 문제가 다르잖아요. 문제지가 3반이. 그 점수를 어떻게 할래? 이제 그 얘기고요. 그 점수를 그냥 표준화를 하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가 플러스 알파가 있냐면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x1j 바라고 있고 sx1j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일반 학생들의 수학원, 수학2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학원, 수학2의 평균을 더해준다는 거죠. 플러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적분이나 기하하는 친구들이 수원수투 점수가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닙니까? 확률과 통계하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수학원, 수학2 평균 점수가 낮으면 그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평균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를 곱하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누가 더 높다 낮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분.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목 특징에 맞게끔 누가 유리해 누가 불리해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이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막 특별하게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아마 출제할 때도 선택 과목 아까 처음에 최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 좀 반영하지 않을까. 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우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공통적인 질문응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제가 자리로 돌아가서 최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생님 진짜 아까 긴장했다고 하시더니 너무 잘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가. 네. 근데 이 식을 보는 순간 아이들의 댓글이 멈춘 거 혹시 느끼셨나요? 진짜요? 네. 네. 저도 사실 좀 느끼긴 했어요. 저게 뭐지? 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재학생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N생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뭐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본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시계에 넣으면 점수는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어떻게든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절을 해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식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식을 보면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확통 공부가 아니니까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런 식이 있다는 건 내가 속한 집단의 수원수투 점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자들 간의 수원수투 점수가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거에서 시사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원에서 다 알고 있다. 그게 차이가 나면 너네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난이도 조절을 잘 해주겠다라고 이제 시사하는 거죠. 정말 청산유수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런 뜻의 선생님 말이 우리 아닌가. 빨리 질문 받죠.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 네. 우리가 좀 몇 개 준비해 왔잖아요. 네, 아이들이 많이 일단은 좀 궁금해하는 거.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질문 읽어볼까요? 네. 이공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확률과 통계 과목 선택하면 어떨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좀 있더라고요. 안 될 거 없죠. 실제로 저 이런 전화 받았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이공계열 네. 진학하고 싶은데 확통하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요. 맞아. 최신사탕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정확해요. 이거 네. 사실은 대학에서 어떤 거 이제 원하는지가 다르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무조건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야 된다. 네. 미리미리 딱 답을 잘 알고 있네요.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네. 대학별로, 계열별로, 네. 또 전공별로 내가 미적분, 기하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인데 내가 막상 원하는 거 가려고 했더니 안 되네. 네,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건 없지만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딘가 이거부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현명하겠죠.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고3 지도하고 이럴 때 미적분을 열심히 안 해서 이공계열로 진학을 했는데 대학 수학 이런 거 못 풀어가지고 학교에서 너무 고전했다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공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초 과목으로 미적이나 기하를 좀 정말 중요한 얘기죠. 네. 뭐 선형대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필요도 있다. 그렇지. 대학 수학, 그 공업 수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하고 그런 가면은 문제도 있을 그치.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나 사실 대학 전형을 보고 빨리 일단은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게 우선이에요. 합격이 우선이니까 합격하고 그것도 나서 좀 고민해 겨울방학 보셔야 공부해야지. 되죠. 그럼요. 그죠? 그거. 선생님,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네. 자, 인문계열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기하를 내신으로 배웁니다. 수능에서도 기하를 선택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하를 만약에 3학년 때 배우게 되면 2단위로 배울 가능성이 좀 있는데다가 한 학기 동안에 끝내야 2학기 때 문제풀이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신을 공부하면서 같이 준비하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좀 쫓기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네. 인문 계열인데 기하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대부분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나는 기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상관없나요? 안내하듯이 이게 뭐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문사회 계열에서 뭔가 그 제약을 두지 않죠. 물론 네. 다 100%는 아니지만 네네. 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 선택하는 건 자유죠. 네. 단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신 있느냐, 네. 도형 잘 다룰 수 있고 네. 아 이런 취향의 공부, 이런 취향의 시험 문제 네. 나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기하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문제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도형에 대한 감각. 그렇죠. 그게 있다면 사실 담아줄 수 있다면 가장 그렇죠. 좋죠. 훨씬 낫죠. 그럼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기하를 아까 내신으로 배운다고 했는데 내신으로 배울 때 그거를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는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를. 좀 준고난도라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학생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요거 보는 친구들은 거의 선택을 맞췄나 봐요. 이 선택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혹시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을까요? 문과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인문 계열을 진학하고 싶은데 미적이나 기하를 하고 싶다거나 이공 계열에 진학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그 질문 중에 하나 아까 지나갔는데 네. 제가 아까 뭐가 좀 눈에 들어왔냐면 선생님 지금 아직 대학별로 정확하게 모든 대학이 100%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는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이공 계열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그렇죠. 원하고 있죠.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 그죠? 보통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공 계열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미적이냐 기하를 놓고 생각을 네. 좁히시는 게 맞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확통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조금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좀 융통성이 있게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그럴 수 있고 인문 계열인데 미적분 선택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 있는데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인문 계열인데 네. 뭐 특정 확률과 통계만 해야 돼. 그 대학에서 그런 대학이 뭐 소수라는 거죠, 상당히. 그렇죠. 근데 뭐 그렇잖아요. 무조건 거의 하고 싶어. 없죠.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돼. 양이 많은 게 양이 단점인 많으니까. 거죠. 네. 네.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네, 거지. 네. 감당할 수 있으면 네. 당연히 근데 미적분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잘 맞으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은 정말 공식을 잘 이해하고 응용하고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 한번 고지에 올라오면 점수 변동이 많이 없는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미적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공부량 자체가 많으니까요.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아까 질문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문과인데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했으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확정되신 미적분을 보는 게 유리할까요?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했다? 알고 있다?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리할 수 네,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더 상위 과목이니까. 그럼요. 그죠? 조금 단순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만 보셨다면. 네, 네. 일단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네.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 네.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 네. 이거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낮거나 편차가 커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아까 그 공식에 의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일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큰 고민이 네. 아마 이 부분일 거고 네.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놓은 게 조정 점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 언제보다도 과목 간의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그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을 해서 최대한 조정 점수의 불이익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평가원의 가장 큰 지금의 이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다 맞았다면 그러면 조정 점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00점 맞을 네. 자신 있고 네, 내가 네, 100점 맞을 그럼요. 실력이 되면 어떤 네. 과목을 하든 네.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과목의 선택의 범위는 결국 대학 그리고 계열 전공에만 네. 전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네.
그 뭐 과목 때문에 내가 100점인데 유불리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고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선택 과목 결국 조정 점수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수학원 수학제에서 결국은 다 76점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100점이 되겠죠. 네네. 수험수들을 100점 맞는 상황에서 이 선택 과목 때문에 아 내가 어떨까 뭐 이런 고민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수학원 수학도가 지금 막 몇 개씩 막 여러 개 많이 틀렸어. 네. 근데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이익이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공통 과목 한 문제면 한 문제 더 맞으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수원 수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 100점 맞으면 사실은 뭐 이 뒷부분은 결국 이제 점수별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혹시 선생님 제가 좀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네. 내용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가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공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 인문계열 진학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올해 나형, 가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모여서 줄을 서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형으로 따지면 2, 3등급 학생들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기존 나형으로 따졌을 때 2등급, 3등급보다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공부하고 똑같이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수학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나형, 기존 나형이라고 생각이 드는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특히 수원 수투를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쉽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그 N수생 같은 경우는 아마 딱 이해가 될 거고 지금 N수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반부터 10반이 있습니다. 근데 1반부터 5반까지는 인문사회계열 선택 과목이 많은 학생들이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옛날에 이제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됐지만 문과반. 6반부터 10반까지는 뭐 이과반. 그리고 뭐 그 과탐을 많이 이제 선택한 학생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1반부터 10반 친구들 다 섞어서 그냥 공통 과목 하나로 시험을 쫙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고일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같이 시험을 딱 봐. 그래서 내신을 같이 산출을 해. 그쵸. 그럼 1반부터 5반이었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나 우리끼리 수학 시험 봐서 등급 냈을 때는 점수가 되게 괜찮았는데 그렇죠. 다 같이 합쳐서 내니까 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죠. 실제로 이제 불리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열심히 한다는 거고 특히 공통 과목을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섭렵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열심히. 확통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아무래도 미적분보다는 양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 시간에 수원수투를 좀 더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되려 이제 오히려 옛날에 가형으로 생각됐던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더 등급 받기가 수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입시에서 사실은 이공계열 쪽은 실제로 있는 그 최저 등급이라는 기준이 인문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체감상 높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공계열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그들끼리의 경쟁이니까 약간 최저 등급이 똑같은 최저 등급이라도 좀 낮게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으로는.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음의 질문 준비를... 조금만 몇 개 받을까요? 네네네. 질문 또 3분밖에 안 남긴 시간이 얼마 안 했는데 남았네. 너무 받아주고 싶은데 뭐 받을까요? 현재는 문과인데 내년에 이과 쪽으로 시험 보게 되면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2학년 학생이구나. 현재 문과인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잘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공계열 쪽으로 진로를 희망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월 학평에서 기하 범위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개혁이랑 방정식만 나오고 못 읽었다. 접선. 네, 이런 부분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단원 1단원까지예요. 중단원 2단원이 2차 곡선의 그 직선이거든요. 예, 이제 범위가 작습니다. 기하뿐만 아니라 범위가 좁고 작기 때문에 문제가 지엽적인 부분에 나올 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대서 그 염두에 두고 3월 학평 대비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또 좁고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다 질문 받아주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요. 이거 수강후기 통해서 또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 둘이 같이 이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2시간은 아니죠. 1시간 15분? 네. 너무 짧네요. 너무 짧다. 저는 아까 750분. 750분. 네, 여기 지금 뭐 계속 뭐 식사도 갖다 주시고 먹으면서 같이 내일 아침까지 충분히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 저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이 바뀌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뚝심을 가지고 내가
목표한 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는요, 어떤 결정을 하든 마지막에 결국 웃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절대 굴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마지막에 우리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하고 또 제가 EBS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또,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원서 접수한 거 보고, 나 자꾸 비교하고 남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많을 거예요. 그런 갈등 상황이. 네. 그거를 최대한 떨쳐내고, 마이웨이를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자신 있고 실력이 있다면 그 어떤 선택도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 여러분의 그런 결과가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 본인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맞아요. 자신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자료실에 있는 자료 활용하시고 수강 후기를 통해서 또 만나고 무엇보다 수능 특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정의로운 영어학습법. 영어학습법. 네. 맞다. 맞아요. 내일도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우리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녕. 안녕.